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편 실전 예상 문제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다음은 C 언어의 printf 함수 예제이다. A와 B에 들어갈 구문으로 적절한 것은? 네,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에 int형 변수,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고요. 더블형 변수 파이 3.141592를 선언했습니다.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A와 B, 여기 따옴표 안에 첫 번째 매개 변수,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가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가 int형 변수와 더블형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A와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서식 문자가 들어가야겠죠. 서식 문자, 정수형 변수는 서식 문자 %d, 그리고 십진 실수형 변수는 서식 문자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C 언어의 scanf 함수 예제이다. A와 B에 들어갈 구문으로 적절한 것은? 네, scanf 함수의 예제라고 합니다. printf 해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했고요. scanf 함수는 사용자의 표준 입력, 키보드로 인해서 값을 입력받아서 변수에 대입하는 함수죠. 여기 int형 변수에 대입을 하겠죠. 그럼 scanf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뭔가요? 입력받을 서식 문자죠. int형 변수를 숫자를 입력받으려고 하니까 %d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변수를 입력받아서 어디에 저장할 거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변수의 주소입니다. 그러면 요 선언한 이 넘버 변수에 대입을 받겠죠. 그래서 넘버 변수의 주소를 뜻하는 end 기호와 nu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은 C 언어의 출력 함수 예제이다. A에 들어갈 함수로 적절한 것은? 출력 함수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기를 볼게요. 출력 함수. 출력 함수가 뭐가 있나요? 출력 함수. printf가 출력 함수고요. 그리고 put 함수가 출력 함수죠. 지문을 볼게요. 네, 이렇게 문자열 배열을 선언해서 값을 초기화를 시켰고요. 다음은 함수 문자를 출력합니다라고 시켰고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요 문자열 배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용해서 해당 그냥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하고 있죠. 근데 결과를 보면 자동으로 개행이 됐어요. 네, 이렇게 개행 문자가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rintf 함수는 자동으로 개행을 해주지 않죠. 역슬러시 n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자동으로 개행이 됐다는 것은 바로 put 함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다음은 C++의 표준 출력 함수 예제이다. A에 들어갈 함수로 적절한 것은? 네, 이렇게 Shift 연산자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있죠. Shift 연산자를 통해서 출력하는 것은 Cout입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네임스페이스와 범위 지정 연산자를 사용했는데 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싫다. 그럼 이 상단에 using namespace std 라고 선언이 되면 이 앞에 네임스페이스와 범위 지정 연산자 없이 Cout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다음은 C++ 언어의 표준 입출력 함수 예제이다. A와 B에 들어갈 연산자로 적절한 것은? 네, Cout과 Cin을 사용했네요. Cout과 Cin을 사용했습니다. 이 Shift 연산자를 그럼 묻는 문제일 텐데 Cout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약간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요 연산자를 사용하고 Cin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좁은 입구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요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Cout은 요렇게, Cin은 요렇게죠. 그럼 정답이 뭘까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자바의 표준 입출력을 지원하는 시스템 클래스의 정적 변수가 아닌 것은?
자바 같은 경우에 표준 출력 함수가 시스템 아웃과 시스템 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에러 같은 경우에 시스템 에러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 언어의 문자열 제어함수 예제이다. A에 들어갈 함수로 적절한 것은 네, C 언어 문자열 제어 함수고요. 지금 보면 네, 요 부분이 되겠죠. 길이를 출력하고 있네요. 길이고 프린트 F로 출력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인자 요 부분에서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네.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하는 함수가 뭐였나요? strlen이었죠. strlength, 문자열의 길이. 요거는 복사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정한 숫자만큼 복사하는 함수고, 요거는 출력을 문자열로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길이를 반환하는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입니다. 다음은 C 언어의 문자열 복사함수 예제이다. A에 들어갈 구문으로 적절한 것은 코드 보겠습니다. 예. 오리지널 문자열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를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행을 한 뒤에 데스티네이션 함수를 네. %s 서식 문자를 지정해서 프린트 F로 찍고 있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 뭐가 나왔나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오리지널 문자열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사하는 함수겠죠? 복사하는 함수.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복사하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예, 이건 다 복사하는 함수죠. 그런데 네, 문법을 볼게요. 제일 첫 번째 매개 변수에 그 목적지가 와야 됩니다. 목적지. 그럼 요 두 개 중에 하나겠네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strncpy는 특정 문자열을 복사할 때 특정 길이만큼 복사하는 함수라서 매개 변수가 이쪽에 하나가 더 있어야죠. 이쪽에 매개 변수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입니다. C++의 스트링 클래스의 멤버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론트는 문자열의 가장 앞 문자를 반환한다. 예, 내용이 맞습니다. 팝백은 문자열의 맨 뒤 문자를 제거한다. 예, 이것도 내용이 맞죠. 리저브는 n만큼의 메모리를 미리 할당한다. 이것도 내용이 맞습니다. empty는 문자열을 비운다. 주의할 게 empty는 문자열을 비우는 함수가 아니라 문자열이 비었는지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입니다. 자바의 스트링 버퍼 클래스의 사용 예제이다. A와 B에 들어갈 구문으로 적절한 것은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링 버퍼를 선언을 했고요. 선언할 때 버퍼의 값에 자바라는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했고요. 해당 지금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문자열을 출력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A라는 부분이 수행이 되고 나서 또 한 번 더 출력을 하네요. 해당 메소드 호출로 원본 문자열 하면서 땡땡하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나요? 네. 원본 문자열은 자바였는데 메소드 호출 후 원본 문자열은 자바 수업입니다. 그럼 자바 뒤에 뭘 붙였겠네요. 뭘 붙이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본 문자열이 자바 오라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 네, 결과가 뭐가 나왔나요? 자바 오라클이었는데 요 오라라는 공백부터 오라라는 문자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제거하는 함수겠네요. 그래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A는 문자열을 붙이는 함수, B는 문자열을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네. 문자열을 맨 뒤에 붙이는 함수는 append죠. append고요. append. 문자열을 제거하는 함수는 delete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입니다. 다음은 C 언어의 파일 입출력 함수 예제이다. A와 B에 들어갈 구문으로 적절한 것은 파일 입출력 함수 예제라고 합니다. 파일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여기서 뭔가를 수행해서 파일 변수에 넣네요. 근데 읽기 모드로 특정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여는 거겠죠. Fopen입니다. Fopen. 그리고 다 처리하고 나서 파일이 열립니다라고 찍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하죠?
파일을 열었으면 닫아줘야겠죠. F 클로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오픈, F 클로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C 언어의 파일 입출력 함수의 예제이다. A에 들어갈 구문으로 적절한 것은 예제를 볼게요. 파일 포인터를 선언을 했고요. int i, int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열기를 했고요. 그리고 파일을 열고 나서 뭘 했나요? 파일에서 내용 입력받기. 파일에서 내용 입력받고 그 내용 입력받은 것을 찍네요. 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내용을 입력받는 함수가 뭔가요? 네, scanf죠. 그냥 그 사용자에게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함수는 scanf. 그 내용을 파일에 파일로부터 입력받는 함수는 fscanf. fscanf입니다. fscanf는 scanf랑 뭐가 다르나요? 파일 포인터가 가장 먼저 나오겠죠. 파일 포인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은 C 언어의 파일 입출력 함수의 예제이다. A에 들어갈 구문으로 적절한 것은 네, 코드를 보겠습니다. 파일 포인터를 선언했고요. 파일에 출력할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었고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고 있네요. 파일 포인터에 이 내용을 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하는 함수는 뭔가요? printf가 아니라 fprintf. 그렇죠? 그러면 fscanf는 아까 입력받는 거였잖아요. printf는 키보드로부터, scanf는 키보드로부터, 그럼 당연히 fprintf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C++ 파일 입출력 함수의 예제이다. A와 B에 들어갈 구문으로 적절한 것은 네, 파일 입출력 함수의 예제입니다. 네, 여기서는 먼저 헤더 파일을 보면 되겠네요. 예. fstream을 인클루드하면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나요? ifstream, ofstream을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은 리드 파일 해서 특정 파일을 읽어서 while문을 돌면서 끝이 아니면 해당 변수에 넣고 네, 해당 변수를 선언하고 뭔가 처리를 하네요. 한 줄씩 읽어오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와서 해당 내용을 cout 해서 출력을 하고 있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요 fstream을 인클루드 했으면 input file stream, output file stream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입력을 받고 있죠. 네. 일단 input file stream 요거 두 개입니다. 입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read 파일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read 파일에 어떤 멤버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한 줄씩 읽어올까요? 멤버 함수 ifstream에서 한 줄씩 읽어오는 멤버 함수는 read 라인이 아니라 get 라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C++ STL 컨테이너인 벡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벡터는 어떤 구조인지 생각나시죠? 벡터는 이렇게 배열 구조입니다. 이런 배열 구조고 여기가 프론트, 여기가 엔드. 배열과 똑같은 구조인데 벡터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대신 그 배열보다 처리 속도는 다소 느립니다. 요걸 한번 유념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벡터는 동적으로 원소를 추가할 수 있다.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고, 맞는 거.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데이터의 처리 속도는 배열보다 우수하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나요? 벡터는 배열보다 처리 속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르지 않죠.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벡터는 배열보다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예, 맞죠. 원소가 추가될 때 메모리는 재할당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내용이 맞습니다. 벡터 같은 경우에 메모리가 매번 재할당되는 게 아니라 추가될 때마다 매번 재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할당될 때 그 벡터의 그 캐퍼시티가 가득 찼으면 그 캐퍼시티의 절반만큼 재할당이 일어난다고 했죠. 앞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C++ STL 컨테이너인 s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et은 이진 균형 트리고요. 뭐 생각나시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진 균형 트리로 되어 있었고요. 키 값에 중복이 안 되고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자료 구조였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한번 볼게요. set은 균형 이진 트리다. 맞죠? 키값 한 개를 저장한다. 이것도 이것도 맞습니다. 노드의 집합. 이것도 내용이 맞고요. 키값의 경우 중복을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죠. 예제가 생각나시나요? 똑같은 키값을 어펜드 했을 때 그 기존의 값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추가된 값이 추가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예제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set에 원소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정렬된다. 이것도 내용이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 중 벡터에 대한 예제이다. 예제의 실행 결과로 올바른 것은, 네, 한번 요건 그려보겠습니다. 네, 벡터를 선언했고요. add를 했습니다. hello. 일단 한 4칸 정도만 그려볼까요? 네, 여기가 인덱스 0, 1, 2, 3이 될 거고요. hello 앞 글자만 쓰겠습니다. add hello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프렌드를 또 add 했습니다. 프렌드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에 월드를 추가하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씩 밀리죠? hello, world, frien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set을 이용해서 수정을 합니다. s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덱스의 내용을 hello로 수정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hello, friend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remove 1을 하네요. 첫 번째 인덱스를 지웁니다.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여기 걸 지우죠. 그럼 앞으로 당겨져서 hello, friend가 남았고 그 내용을 찍고 있네요. 그러면 hello, friend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바의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자바 클래스의 최고 조상 클래스이다. 내용이 맞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멤버 변수를 가지지 않는다. 멤버 변수를 가지지 않죠. equals 메소드는 해당 객체와 전달받은 객체의 내용 자체를 비교한다. 객체의 내용 자체를 비교한다기보단 그 변수의 객체에 들어있는 주소를 비교하죠. 예, 주소를 비교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클론 메소드는 해당 객체의 복제본을 생성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equals 메소드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바의 자료형의 기본 타입과 래퍼 클래스가 잘못 연결된 것은 바이트는 바이트, 인트는 인트. 이게 맞나요? 인트는 인티저입니다. 네, 인트는 인티저. 주의할 게 인트랑 캐릭터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관식이고요. 다음은 C 언어의 문자열 제어함수 예제이다. A와 B에 들어갈 구문을 작성하시오. 네, 내용을 볼게요. 네, 오리지널 문자열 배열에 str cat underbar test라고 문자열이 들어있고요. destination, 목적지 1 변수에 ABCDEF, 4 변수에 ABCDEFG가 들어있습니다. 동일하게 들어있네요. ABCDEFG가. 그래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destination 1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볼게요. ABCDEFG 다음 str cat underbar test가 붙었네요. 목적지 뒤에 cat test가 붙었습니다. 문자열을 붙이는 함수가 뭐였나요? 문자열을 붙이는 함수가 str cat입니다. str cat. 목적지에 오리지널 변수를 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ABCDFG 뒤에 이게 붙었습니다. str cat이 되겠고요.
그럼 요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나요? A, B, C, D, E, F, G, str 캡까지만 붙였어요. 붙이는데 전부를 붙이는 게 아니라 6자리만 붙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함수인가요? str 캡은 캡인데 str n 캡. 정답은 str 캡과 str n 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2번. 다음은 자바의 파일 입출력 예제이다. A와 B에 들어갈 구문을 작성하시오. 파일 입출력 예제라고 합니다. 여기 무엇인가를 임포트하고 있고요. 무엇인가를 임포트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클래스겠네요. 어떤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참조 변수를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 당연히 그 클래스 이름이 들어갈 거고 경로를 주고 있네요. 그리고 인트형 변수를 선언을 해서 while문을 돌면서 -1이 아니면 그 읽은 내용을 인트형 ch 변수에 저장을 하고 ch 변수를 캐릭터형으로 형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줄씩이요. 이게 뭔가요? 파일을 읽는 자바의 클래스 파일 리더입니다. 네. 파일 리더 클래스고요. 파일 리더 클래스를 지금 리더라는 변수로 받았죠. 그래서 한 줄씩 읽는 메소드가 뭔가요? 리드죠. 리드. 근데 여기가 다 비어 있으니까 요거까지 줘야겠네요. 참조 변수 점 리드. 네.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A는 파일 리더고요. B는 리더.리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바의 표준 입출력 예제이다. A와 B에 들어갈 구문을 작성하시오. 표준 입출력 예제라고 합니다. 뭔가를 임포트 받고 있는데 자바 유틸 클래스네요. 자바 유틸 클래스에 들어가는 표준 입출력 객체는 하나밖에 없죠. 네. 하나밖에 없는데 좀 더 힌트를 보겠습니다. 메인 클래스 안에 scan이라는 참조 변수를 뒀고요. 생성자의 시스템 in을 받고 있죠. 사용자로부터 표준 입력을 받는 자바의 대표적인 클래스. 그게 뭐죠?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클래스고요.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특정 구문을 통해서 네임 변수에 입력을 받죠. 그리고 입력 받은 것을 찍지는 않네요. 그냥 입력만 받았네요. 입력을 받았습니다. 입력받는 함수가 뭔가요? 당연히 참조 변수로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scan. 근데 네임 변수가 스트링이죠. next line입니다. 만약에 int형 변수였다면 next int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스캐너와 scan.next line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복사할 때 n만큼만 복사하는 함수와 그리고 n만큼만 복사하는 함수, 두 개의 문자열을 지정한 부분만큼 문자열을 이어서 붙이는 함수, 지정한 부분만큼 문자열을 이어서 붙이는 함수가 무엇인지 모두 쓰시오. 물어본 게 두 개네요. n만큼 복사하는 함수, 지정한 부분만큼 문자열을 이어서 붙이는 함수. n만큼 복사하는 함수는 뭔가요? str cat,인데 str n cat. n cat이 될 거고요. 지정한 부분만큼 문자열을 이어서 붙이는 함수. 이건 아까 봤었죠? 뭐였나요? str cat인데 str n cat. n cat.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바에서 해당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참조 변수와 내용을 비교하여 두 객체 값이 같은지 확인 후 그 결과를 변환하는 변수가, 그러니까 그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참조 변수랑 내용을 비교하여 두 객체 값이 같은지 확인 후 그 결과를 변환하는 함수. 같은지 확인하는 함수 뭔가요?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
함수죠. 그러니까 멤버 함수, 멤버 메소드입니다. 네. equals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다음 중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외는 개발자가 구현한 프로그램에서 발생한다. 예, 맞죠? 예외는 발생할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외 처리를 통해 수습할 수 있는 덜 심각한 오류를 예외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것도 내용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자바의 예외 클래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바의 모든 예외 클래스는 스루어블 클래스를 상속한다. 예, 맞았죠. 오브젝트 밑에 스루어블, 그 밑에 익셉션이 있었습니다. 런타임 익셉션을 제외한 모든 클래스는 체크드 익셉션이다. 예, 런타임 익셉션을, 예, 이것도 내용이 맞죠. 런타임 익셉션과 그 자식 클래스들은 언체크드 익셉션이다. 예, 이것도 내용이 맞습니다. 언체크드 익셉션은 반드시 코드상의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한다. 요건 내용이 아니죠. 체크드 익셉션 같은 경우에 반드시 코드상의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언체크드 익셉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런타임 시에 익셉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코드상의 예외 처리가 강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3번. 자바의 예외 처리 기법 중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교를 하고 있네요. 클래스. 런타임 익셉션을 제외한 모든 클래스가 체크드 익셉션이 맞습니다. 언체크드 익셉션은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와 그 자식 클래스가 언체크드 익셉션이 맞습니다.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함. 체크드 익셉션 컴파일 과정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명시적으로 강제 처리하지 않음. 맞습니다. 언체크드 익셉션은 명시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확인 시점. 체크드 익셉션 같은 경우는 실행 단계가 아니라 컴파일 단계죠. 그리고 언체크드 익셉션 같은 경우는 컴파일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입니다. 이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대표 예외는 IO 익셉션과 SQL 익셉션, 언체크드 익셉션 같은 경우는 널 포인트,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예,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C++에서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상속을 받아야겠죠. 네, 그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뒤에 어떤 문구가 붙냐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예, 앞에는 이제 이렇게 접근 제한자가 나와 있고요. 범위 지정 연산자가 다음에 나올 건데 이제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범위 지정 연산자가 지금 요렇게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요건 상속이라는 의미죠. 요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제외를 할게요.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할 때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았나요?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가 아니라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았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관식입니다. 다음은 자바의 예외 처리 구문이다. ABC에 들어갈 구문을 작성하시오.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어떤 구문이 있고 예, 중괄호가 시작되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언을 했고 중괄호가 닫혔어요. 그리고 중괄호가 닫히고 어떤 구문이 있고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그리고 또 닫히고요. 뭐가 있고 똑같은 B 구문이네요. exception.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자바 같은 경우에 예외 처리를 어떤 블록이 있다 그랬죠?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에 try, catch, finally. 이렇게 세 가지 블록이 있다고 했죠. 그럼 처음에는 try일 거고요. 그리고 B, 캐치 블록은 여러 개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아래로 갈수록 부모, 더 큰 범위의 익셉션이 와야 돼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그 밑에 exception. 캐치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옵션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파이널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y, catch, finally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컴파일러가 이세션 처리를 확인하는 익세션 클래스는 무엇인지 쓰시오. 컴파일러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컴파일러가 확인하는 게 뭔가요? 체크드 익셉션입니다. 체크드 익셉션. 컴파일러가 익셉션 처리를 확인하는 것은 체크드 익셉션. 컴파일러가 확인하지 않고 런타임이 확인하는 것은 언체크드 익셉션. 그래서 정답은 체크드 익셉션이 되겠습니다. 네. 8편 실전 예상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